2017년 대한민국 서울. 햇빛 좋은 가을날 지구촌 곳곳 사람들의 흥과 끼가 다 모였다. 바로 올해로 22년째 맞이하고 있는 지구촌 나눔 한마당. 서울 도심 속에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와 공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구촌 나눔 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글로벌 시대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의 소통과 사랑해요, 한국! 글로벌 시대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인 200만 시대를 열었다. 다문화 정책 10년. 과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다문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지난 2006년, 10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170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 또한 2006년도에 비해 2015년도엔 3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거리 곳곳에서 쉽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다. 다문화 결혼도 함께 증가했다. 사회적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결혼 이혼 건수도 201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12.5% 감소했다. 사랑합니다. 2006년도에 우리 정부가 다문화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당시 이렇게 점차 늘어나고 있던 그 결혼 이민자들의 그 초기 정착, 한국 사회 적응, 이제 이걸 도움과 동시에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2세들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그 2세들의 어떤 교육 문제, 이제 사회 적응 문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그 정부 차원의 관심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은 뭐 다문화 정책이라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어떤 대책, 이제 그게 범정부적인 각 부처가 이렇게 연합해서 추진하는 형태로 이게 시작이 되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이게 제정이 되고 2009년도에 다문화 가족 정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하면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다문화 가족 정책 혹은 다문화 정책이라는 어떤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다문화 가족은 결혼 이민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 번째 단계는 90년대 중국과 수교 이후 중국 동포 여성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고 일본,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것이 두 번째 단계. 2000년 이후 동남아 여성들이 사설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대거 입국한 것이 세 번째 단계다. 그리고 이들 결혼에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국가 간에 결혼에 관한 MOU를 맺습니다. 2012년도에 베트남, 2017년도에 필리핀.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가장 기본의 개인의 가장 기본권인데 그걸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인데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거 자체를 제대로 해나가겠다라는 생각하에 MOU를 맺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래도 결혼 생활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정착 제도를 도입하는데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취업할 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1번 해보겠습니다. 떡국을 어떻게 끓여야 해요? 현재 217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 대상 사회 적응 교육과 취업 교육 지원 등 서비스 지원을 해주고 있다. 캄보디아에 있을 때는 조금 배웠어요. 많이 배워는 못했지만 조금 알 정도였고 시집이 왔어요. 한국에 시집 왔는데 한국 가족이 대화하기가 힘드는데 그러니까 다문화 센터 선생님들께서 여정으로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잘 되겠어요. 네, 있죠. 아기 분의
어린이집이나 보내면은 선생님이랑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대화할게.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세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에 열의를 보이는 것은 한국 생활에 적응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꿈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다문화 2세인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국과 모국의 문화를 연결해주고 알리고 싶은 꿈을 위해 오늘도 한국어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분들이 와서 그냥 결혼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 다 꿈이 있어요. 꿈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외국어를 뭐 3개, 4개씩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꿈을 찾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또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분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결혼 이민자 엄마가 한국어가 서툴러 집안에서 한국어를 잘 사용하지 않을 때 다문화 2세들도 한국어를 잘 배울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곧 아이의 문제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 행동이 약간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행동에 이렇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놀잇감을 던진다거나 분노 표출하는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희도 그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과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센터라든가 이런 곳을 연계해서 이제 이렇게 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함께 뭐 치료에도 동참을 한다거나 한국말을 많이 사용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2세들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은 다문화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의 초기 적응 중심의 정책에서 정착 장기화 추세에 따라서 정착 단계 생애 주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문화 가족, 외국인 근로자, 중국 동포 등 점점 복잡해져가는 다문화인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다. 안산시는 9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기 시작해서 2008년 3만여 명이었던 외국인 주민 수는 2017년 93개국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각종 다양한 나라의 언어가 쓰여 있는 간판이 눈에 띄는 안산시는 작은 다문화 사회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들의 음식과 문화를 곳곳에서 볼 수 있고 한국 사회에 함께 공존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다문화 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선 서로의 개성 있는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2007년도에 정부에서 다문화 특구로 안산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 지역에 밀집되어서 살게 됨으로써 이곳 특구 지역은 외국인들의 음식거리로 또 관광거리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 음식점을 특화해서 할 수 있도록 조리사를 초청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다문화 특구에 대한 개발, 지원, 또 문화산업 등을 확산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자리 잡은 세계문화체험관. 이곳은 90여 개국의 각종 악기,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고 또 의상 체험도 할 수 있다.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를 몸소 체험함으로써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을 넓혀주고 있다. 빨간색이잖아. 모이모도 잘 어울린다. 아빠한테 보여줘야 되냐? 지금 다 골랐어요. 짜장면 또 짬뽕.
우리 한국민이 된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역사상으로 볼 때도 그 강대국이 되었던 나라들, 과거의 로마라든지 몽골, 뭐 영국, 미국 같은 이런 그 강대국을 거쳤던 그런 나라들을 보면 다민족, 다문화에 대한 그런 포용성이 아주 강대국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었던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포용하는 그런 게 적극 필요하다고 보고. 다문화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위한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 바로 CCTV와 청정 지킴이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 처음부터 이곳의 한국인들이 다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함께하는 세월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저는 처음에는 조금 그랬어요. 왜냐하면 뭐 외국분이다 보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제 의사를 이렇게 전달했을 때 잘 모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라 그런지 정도 있고 그렇게 생각보다는 무섭지 않고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요. 같은 여기 분들도 정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건들면 화가 나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외국 분들도 저희들이 인식을 안 좋게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좋게 그냥 다 같은 이렇게 국민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다면은 그런 거는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다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인들을 돕기 위한 시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2013년 문을 연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에서는 임금 체불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해주고 다문화 가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국가 비하면 임금 체불 같은 거는 많아요. 근데 베트남 더 그런 이주 여성 위주로 상담 더 많아요. 다른 나라보다 가정 갈등 아니면은 자녀 교육 그런 거. 다문화 애기들 엄마 언어, 엄마 나라 언어랑 한국 언어랑 그렇게 이종 언어 갖고 있는 애들. 저희 애기 아직도 그런 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면은 좋겠다고 나중에 미래에 더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천의 한 공장.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외국인 주민 170만여 명 중에서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외국인 근로자가 60%를 넘는다. 처음에 편견과 차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편견과 차별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많았죠? 없지는 않았죠. 또 왜냐면 외국 애들 같은 건 말도 안 통하는 것도 있고 문화도 틀리고 막 하니까 그런 거에 조금은 꺼리 끼고 그래서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애들 착하기도 하고 일도 잘하고 해서 좋아요. 네, 선입견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꿀맛 같은 휴식 시간. 외국인 근로자들과 한국인과의 스스럼 없는 웃음이 이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서서히 없어진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력과 함께 한국인들의 노력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사실은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하기 쉽지 않고 또 저희들이 일하는 환경이 첨단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노동을 좀 많이 취해야 하다 보니까 외인 근로자들을 이제 한두 명 이렇게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뭐 저 같은 경우 복이 많아서 그런지 성실한 직원들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외인 근로자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같은 그런 똑같이 일하는 동료 의식과 같이 일해달라고 또 같이 있는 한국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다 보니까 또 같이 잘했던 것 같아요. 다문화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문화란 무엇일까? 다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가 부딪히고 주고받는 영향 속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자 하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인천 중구에 자리 잡은 이주민 사회통합지원센터. 중국에도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국에도 법이 있고 제도가 있어요. 그죠? 한국에도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슨 차이냐? 오늘 교육은 5글자로 끝. 잘 지키고. 여러분들 빨간불. 외국인 입국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돕는 이러한 기본 교육들은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민자, 중국 동포들이 낯선 한국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어를 포함한 총 13개국 언어로 교육을 한다. 앞으로 오늘 이후에 이 교육이 끝난 이후에는 여기서 배운 게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 배운 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요 5글자만 기억하고 계세요. 잘 지킵시다. 여러분들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곳에서는 한국 생활에 필요한 서류 등 궁금한 점들의 자문도 받고 있다. 체류허가 신청 확인서 이거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이거는 출입국에서 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못해요? 예예. 출입국에 원래 이게 이수준. 다문화인들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외국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러 왔지만 그들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은 한국으로서 손해날 건 없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민간 외교관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봐요. 서울시 전 명예부시장이었던 이혜응 씨는 중국 동포와 다문화인에게 도움을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녀가 한국에 17년 동안 살면서 느낀 점은 중국 동포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200만 명 중에 거의 80만 명이 동포인데 동포의 이 성격, 그러니까 한국의 이주민의 특성을 잘 분석을 안 한 거예요. 그 동포가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주민 집단은 동포를 고려한 정책이 반드시 크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한국의 굉장히 선진 문화 그리고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식당에 다니시는 분, 뭐 이제 그 현장에 다니시는 분 이런 분들은 사실 그 사이클에서 계속 돌거든요.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는 중국 동포들. 한국으로 오기 전 그들의 삶이 궁금해졌다. 중국 북동쪽 지린성에 위치한 옌벤 조선족 자치구로 갔다. 옌벤의 화려한 야경이 반겨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바로 간판에 한글과 중국어가 같이 쓰여 있다는 점이다. 이런 걸 다문화 감수성이라고 해야 될까? 중국의 옌벤은 중국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로 주민의 40%가 조선족, 즉 중국 동포라고 한다. 중국 내의 중국 동포는 약 183만 정도인데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옌벤에 80만 정도가 살고 있다. 92년 한중 수교로 인해 많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게 아마 400여 년이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단계마다 조금 다 다른 것 같아요. 봉금령 시대에 오신 분들은 이 집거지를 찾아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런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한일 전쟁 시기에 또 넘어오신 분들은 이 지역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모여서 동포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또 한일 운동 했잖아요. 그런 뭐 교육도 하고 문화 선전도 하고 그리고 학교도 설립하고 그리고 이런 형태로 항일을 위한 사상하고 투쟁 이런 걸 진행했던 것 같아요. 옌벤 조선족 자치구에 자리 잡은 투먼시로 갔다. 우리에게는 도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마을 입구에 내 고향이라고 적혀져 있는 커다란 돌이 반겨주는 수남천을 만났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통 마을이자 문화촌으로 성장을 꾀하고 있는 마을로 마을 사람들 263명 모두가 조선족, 중국 동포다. 이곳 사람들은 순수한 조선족 마을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 농촌에 거주한 분들이 자기 고향 지키지 않고 지금 연해주도 나가고 또 지금 출국 붐을 이어서 지금 농촌가 날로 폐져가고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개념을 더 정확하게 인식하고 왜서 고향이 소중히 얘기하는가. 이게서 우리가 단지 내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서 고향을 하지 말고 우리 함에 대해서 깊이 느끼고 또 이 고향 지키느라고 소리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피를 흘리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오늘이 이 땅이 지금 정착하게 됐는가 이에 대해서 더 알기 쉽게 하고 또 고향에 이 찾아온 분들도 이 글씨를 더 다시 한번 보면 아 고향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또 느끼게 하게끔. 이 마을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다녀왔던 중국 동포를 만날 수 있었다. 이영록 강순군 부부는 코리아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았었다. 담아다 드세요. 계란 농장에서 일했다는 아내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무슨 길 가다 몰라도 다 사람들이 계속 듣기 좋은 사람들 많아요. 계란 농장 가니까 계란 있는가 없으면 많이 가수가. 이들 부부는 8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다. 그래서일까? 코리아 드림은 대를 이었다. 이들 부부의 딸과 사위도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야는 지금 울산에 가요. 며느리는 지금 돈이 그래서 딸은 저기 지금 한국어 통역하는. 지금은 자녀들과 떨어져서 그리움을 안고 살지만 언젠간 함께 모여 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이들 부부의 단출한 하루도 지나간다. 코리아 드림은 이렇게 중국 연변의 작은 마을도 바꾸어 놓았다. 근 25년 동안에 한국 수교가 또 좋아지고 나날이 두 나라가 관계 좋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가서 경제상에서 다 모두 문화도 배우고 문화적도 배우고 사실 말 우리 정말 연변의 발전에 한국에서 큰 기여도 하고 또 집집이마다 우리 한국 가서 출국해서 적지 않은 돈 벌고 와서 여기 가서 비교적 유족한 생활을 하고 있을 거네. 이건 아주 좋은 일이고 또한 이거 한민족으로 해서 서로 자부감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더 요구 희망 큰데 요구는 우리 한국에 가서 또 어떻게 동등한 위치 연민분들이라서 아직까지 보던 시각을 좀 바꿔서 이분들은 어떠하면 우리 연민에 대해 더 해야 하고 우리 민족의 정치성 떠나지 말고 이분들 포용할 줄 알고 또한 호성과 상호 간에 우리 신뢰를 아껴보던 신뢰를 우선 믿어줘야 된다. 수남촌 마을 근처. 3월 13일 용정에서 벌어진 그 반일태 시위 가운데서 일본 경찰들과 중국 지방군대가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선으로 19명이 희생됩니다. 3월 17일 날 닷새를 지나서 그때 장례를 하는데 그때는 제창병원을 떠날 때 14명 이사 유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명 이사를 그 관을 메고 시내를 시위 행진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다 그때 14명을 여기다 안장했습니다. 릉징시의 독립운동의 흔적들을 찾아갔다. 릉징시 명동촌에서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윤동주 시인의 생가를 만날 수 있다.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간절한 소망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견주어 노래한 민족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해방이 오기 바로 전 1945년 2월 16일 짧은 생애를 마치고 안타깝게 희생당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반드시 독립은 오리라던 그의 영혼은 주옥 같은 시어로 전해진다. 또한 지금은 일반 학교가 되었지만 민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한국 최초의 신학문 학교인 서전서숙의 자리도 남아있다.
15만 원 탈취 사건 기념비는 당시 5천여 명을 중무장시킬 수 있었던 거액 15만 원을 탈취했던 사건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중국 동포, 그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우리의 한민족이다. 30년 넘게 중국 동포의 삶을 기록해 후대에 전하고 있는 리광평 씨. 월급 3개월치를 합산해 산 카메라로 처음 중국 동포 1세대의 삶과 애환을 담기 시작한 그는 중국 동포 1세대의 삶을 전하는 것에 깊은 사명감을 갖고 있다. 이 불황에 대해서 제가 99년도부터 10년간 오토바이를 타고 3만 5천 킬로를 뛰었어요. 연변 주내에 34개 향진, 98개 불황, 6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하고 비디오 촬영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이 구술을 진실한 구술을 다 기록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중국 조선족 역사에서 혹은 전 한민족 역사에서 집단 이민 구술 자료가 없던 이 공백을 제가 메운 겁니다. 역사 공백을 메웠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역이었던 중국 동포 1세대. 지난 70년 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삶과 애환은 사진 기록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비록 타양에서 삶의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들의 희생은 그들의 후손들의 삶에 전해져 내려온다. 중국 동포들이 룽징시에 모여 살게 된 그 기원지를 찾았다. 용들의 우물은 1879년에서 1880년에 이곳을 찾은 조선인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 용들의 우물을 중심으로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과 중국 동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 우리 여기서 사는 조선족이나 한국에 사는 조선인들은 한국인들은 나라가 다릅니다. 그러나 민족의 뿌리는 한 뿌리였고 원래 조선반도에서 가지고 있던 많은 전통 문화를 이곳에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꽃피우고 지금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 문화는 이 지역에 알맞는 이 지역의 특색을 가진 조선족 문화입니다. 한국의 문화하고 좀 틀리죠.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 여러 가지 차이라서 더러 지금 서로 잘 이해를 못하거나 우리가 한국인을 잘 이해를 못하고 한국인이 우리 조선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서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어울림의 다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옌변의 청명한 가을날 제11회 한중 친선 축구대회가 열렸다. 저는 연변을 처음 왔는데 연변에 계신 우리 한국 분들하고 같이 공차하고 또 우리 교포분들 이렇게 같이 공차서 너무 좋습니다. 한국인과 중국 동포, 중국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 축구공을 차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축구라는 그 생활 운동을 통해서 부대끼고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도 좀 서로 나누고 또 친분을 쌓아가지고 서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도 되고 어떤 관계를 맺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옌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주열 회장은 축구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응원하기에 바쁘다. 비록 작은 축구 경기지만 이런 한국인과 중국 동포와의 민간 교류는 서로를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귀한 손님들이 또 왔다. 오늘은 중한서법 교류전이 있는 날. 옌변 한국인 상회가 자리 잡는 데 도움을 준 중국 동포의 초대에 만남이 이루어진다. 한국인과 중국 동포의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조에 신주열 회장은 꼭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 한국과 중국의 소통의 장이 된 중한서법 교류전은 아름다운 서예 글씨처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도 광고를 좀 하고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줍시다. 한 번에 다 소개.
이게 이 글이 아까 그 장문선 그 회장님이 직접 써서 저희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아주 명필이죠. 신주열 회장이 중국 연변에 처음 온 곳은 지난 2000년. 처음엔 이곳 사람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기에 연변 지역을 돕는데도 열심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수재민 돕기도 그중 하나. 도민들 사이에 SNS로만 진행된 성금 모금도 한화로 1,000만 원. 서로 더불어 사는 마음이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차별적인 시각을 갖고 대하면 용화되기도 어렵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한국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 노력, 그게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처럼 아이들과 휴식 시간을 갖는 신주열 회장. 그의 가족 역시 다문화 가족이다. 아이들의 엄마는 중국인. 커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하는 다문화 사회란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갈 수도 있을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의 나라, 엄마의 나라. 뭐 엄마의 나라도 괜찮고 아빠의 나라도 괜찮은 거예요. 나라라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을 이제는 좀 뛰어넘는 글로벌한 생각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 하나만 고집하지 않는 것.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다문화 사회의 시작이 아닐까. 항상 경계의 느낌이 있어요. 여기도 못 속하고 여기도 못 속하고 여기도 속하지 않고 막 이런 식의 제3, 제4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래봤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글로벌 시대에 이런 사람도 필요할 거다 라는 식으로 약간 긍정적으로 가져버리고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다문화 정책도 훨씬 더 객관적으로 좀 볼 수도 있고 동포들의 목소리도 조금 더 경청할 수 있고 나는 약간 예외의 존재 같은 거기 때문에 목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 있는 자유로움 이런 것들은 또 재밌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병개인으로서의 불안정성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가진 다문화 2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어떤 미래를 살게 될까?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2세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특별한 이중 문화를 가진 아이들로 비춰지기도 한다. 제가 어느 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배경을 가진 친구 2명이 있었고요. 베트남 가정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을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그 친구 주변에 모이면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물어보고 베트남의 문화를 물어보고 또 언어도 물어보고 너는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베트남 지정사 하나 남았어요. 어느 나라 남았지? 다문화 2세들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도움만 주면 된다고 생각했던 다문화 정책에도 변화를 만들었다. 즉, 한국의 문화 동화주의가 아닌 다문화인들의 문화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전라남도 나주를 찾았다. 영산강 물줄기와 나주 평야가 숨쉬는 곳. 천년 고도 목사 거울이자 남도 역사의 중심지인 나주도 다문화 사회가 됨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나주 인구의 3%가 다문화인으로 약 3,000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나주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곳의 직원은 한국인 반, 다문화인이 반이다. 이젠 서로 도우며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 이곳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 나오미 씨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에 온 지 17년째 되는 나오미 씨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둔 다문화 가족의 엄마다. 그때까지 개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걸 첫째 주, 둘째 주 그때쯤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는 네네 괜찮습니다.
예. 나오미 씨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데 다문화 가족의 자녀와 아빠 관계, 나들이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진행도 함께 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의 한 엄마로서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나오미 씨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바로 다문화라서 겪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 여기 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냐면 인식 개선이라는 것이 미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인식을 개선하려면은 어른들끼리 한국 사람하고 외국인하고 등등하게 일하고 있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보면은 아이들의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서 지금 직원분들이 한국분 절반, 외국분들은 절반 그렇게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한국 선생님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처럼 취급을 안 하시고 정말 든든한 동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 한국 사회가 바뀌면은 아이들의 인식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제 시작하면 내쉬면서 소리를 냅니다. 준비. 그런 나오미 씨가 요즘 한창 빠져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남도 외국인 페스티벌에 출전하기 위해 하는 합창 연습이다. 합창 연습을 하면서도 서비스 정신이 나오는 나오미 씨. 이거 나중에 복사해 줄게요. 동요 작은 별을 각 나라의 언어로 부르면서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 더 잘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 무대에 서는 긴장감을 덜기 위해 무대에 서서 안무와 함께 합창을 연습한다. 동요 가사처럼 각 나라 다문화인들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시간이다. 재밌어요. 어때요? 재밌어요. 왜냐면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발음도 좋아요. 그래서 발음가요. 그래서 발음 괜찮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저희가 사실은 뭐 전문으로 하는 친구들이 모인 게 아니라서 약간 이제 아마추어보다 솔직히 못할 수도 있지만은 서로 못한다고 뭐 고박하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저희가 라온 합창단이기 때문에 라온이 즐거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자 이런 마음을 하기 때문에 모두를 좀 실수해도 그냥 하하 웃고 네, 서로 격려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여서 전 저희 합창단 참 사랑스럽습니다. 네. 퇴근 후 나오미 씨는 여느 엄마들처럼 아이들을 위해 장을 본다. 아이들이 집에서 기다릴 생각을 하니 나오미 씨의 발걸음이 빨라진다. 이렇게 일과 마치고 집에 가실 때면 어떠세요? 기분이? 제2의 출근? 나오미 씨가 한국에 처음 왔던 17년 전만 해도 다문화 결혼을 받아들이는 시설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인 남편을 사랑했고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이들이 생겼다.
집으로 제2의 출근을 한 나오미 씨를 반겨주는 것은 바로 사랑스런 아이들이다. 나오미 씨는 사실 집안의 가장이기도 하다. 한국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나오미 씨는 3남 1녀를 혼자 힘으로 키우고 있다. 소볶음 하고 이거 갈비 구워줄 거예요. 외국인 엄마 혼자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어깨가 더욱 무거운 일이다. 제가 여기 한국에서 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준비물 같은 것도 저는 이거다라고 챙겨줬는데 실은 아니었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한국의 엄마들은 엄마끼리 네트워크라고 할까요? 그게 있어서 제때 맞게 애들한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정보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애들한테 이때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들었을 때는 정말 속상하고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요즘 나오미 씨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모국어인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다. 밤에 가. 밤에 가니까 콘방와 해야 되겠다. 알아보셨구나. 이중 언어야말로 다문화 2세들에게 커다란 장점과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사미가 뭐야? 마크라가 뭐야? 실. 그렇지. 베개. 6개월, 7개월, 1개월 고를 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머릿속에 이걸 반원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띠띠빵빵, 뭐 멍멍 요거로 다 이제 한 서너 개 밭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또 한 10개가 되고 이래가지고 한 8세 정도까지 이게 계속 커진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6개월, 1년 됐을 때 꼬마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지만 그때 자기 엄마한테 그 모국어를 배운다는 게 엄청나게 살아가는데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연구 결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중 언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중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다문화 2세들을 위한 사랑의 다문화 학교가 열렸다. 국내 한 기업에서 후원하는 이 행사에서는 다문화 2세들에게 엄마 아빠 모국어의 이중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 나라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볼 계획이다.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익혀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앞에 친구 모르면 서로 가르쳐주고 자기가 알면은 크게도 만들어보고 작게도 만들어보고 오늘 한 오전에 이걸 다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네. 엄마 아빠의 모국 문화이기에 다문화 2세들은 더욱 정성을 들인다. 이중 언어와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문화 2세들은 좀 더 다양한 꿈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꿈을 지닌 이 작은 손에 다문화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방금 만든 중국 공예품 길상결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베트남 전통 모자인 놀라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경험은 다문화 2세들에게 소중한 시간이다. 인도네시아 언어권만 배우러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언어권 애들도 있어서 다른 나라 문화도 배우고 원래 한국 문화도 배웠는데 좀 색다른 문화를 배워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엄마 나라를 이제 좀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원래 알고 있었던 문화를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 다 베트남 출신으로 해가지고 베트남어 배우고 싶고 다른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문화와의 소통과 조화를 경험한 다문화 2세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주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다문화학교 사랑해요. 일단 글로벌 인재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기본적인 것이 이제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두 가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외국어로서 접해야 하는 반면에 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 언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출된 환경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중 언어 습득이 빠르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이주민들이 같은 경우에는 본국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민간 외교 사질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자녀들도
언어가 좀 불충분한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어와 모국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인재로 이렇게 키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들의 조금 더 강점을 살려서 그들이 어떤 글로벌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국어 이런 것도 물론 적응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하지만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점은 커다란 가능성과 장점을 지닌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남아있는 한 이중 언어나 문화 교육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이 이중 언어가 이제 유창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가 예를 들면 엄마가 베트남인이고 내가 엄마의 국가가 엄마의 모국이 자랑스럽고 이걸 배우는 게 정말 나는 좋고 양쪽 언어를 다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과연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베트남인데 나 베트남어 정말 잘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인가라는 거죠. 서울 용산에 자리 잡은 한 초등학교. 이곳은 다문화 학생들의 비중이 22%로 높은 편이다. 그래서 이곳 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더욱 열심이다. 다문화 교육은 선입견이 없는 순수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 시절에는 피부색이나 모습이 서로 다름이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들의 눈에는 신기하기만 한 다문화 교육에 신이 난다. 자, 중국의 전통 의상 다 같이 시작! 어린아이들이어서 특히 더 이렇게 다름을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중요한 건 뭐 피부색이나 국적 이런 게 아니라 자기나 얼마나 말이 잘 통하고 코드가 통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노출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피부색과 모습이 공존하는 아이들의 자화상 속에서 다문화 사회의 미래를 물어본다. 우리는 한 실험에 주목해본다. 내 마음의 팔찌라는 실험이다. 어린 아이들에게 한 팀은 파란색 팔찌, 한 팀은 빨간색 팔찌를 하게 한 후 실험 하루 동안 한 팀은 우대를 하고 한 팀은 차별을 하는 실험을 해봤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다. 우대를 한 팀도 차별을 당한 팀도 모두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별을 당한 친구들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울기도 했다. 우대를 받은 친구들은 내가 우대를 받아서 마냥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차별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우대를 받은 팀, 차별을 받은 팀은 모두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누군가를 차별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당해야 할 사람은 없다. 바로 이런 감정들이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다문화 감수성의 시작인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다문화 감수성을 갖고 자란 이 아이들의 미래엔 더 이상 차별과 편견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제 꿈은 이제 그 다문화 이해 강사로서 이제 그 베트남 문화에 많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 이제 안 좋은 편견들 좀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지금 그 아이 베트남을 좀 시키고 있는데 다행히 아이가 좀 잘 따라해주고 앞으로 크면 이중 언어로 이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자식을 그러니까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 생각인데 뭐 건강하게 잘 태어나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당장은 한국에서 살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조금 주변 시선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그런 환경이 그 전에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이제 막 인도네시아어로 얘기할 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고 이제 저에 대한 막 걱정을 하는지 이제 막 몰랐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엄마랑도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소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 가족들 자녀들 교육은 엄마에 대한 자긍심부터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엄마 나라에 대한 걸 감추려고 하는 그것부터 일단 생각부터 고쳐야만 자신감 있게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살아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어울리는 마음이 있는 한 다문화 사회의 미래는 밝다. 다문화 정책 10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행착오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의 다문화 정책은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문화 사회는 이제 필연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다문화 사회는 미래의 더 큰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며 우리가 글로벌 사회, 글로벌 시민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